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주 고기국수 인문학입니다. 요즘 제주 여행에서 고기국수는 뭐 공항에 내리자마자 일단 한 그릇부터 시작하는 필수 코스가 됐는데 이 제주 고기국수의 역사가 생각보다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렇죠. 한 100년 정도 됐고요. 예. 사실 제주도에서 그 전까지 먹던 그 국수는 사실은 메밀국수였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메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 강원도가 아니고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랬나요? 예, 발인상이 나고 있고요. 예. 중산간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500m, 600m 그 지대가 아주 메밀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메밀을 만든 전병도 있고 국수를 먹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돼지국수라고 먹는 것들은 매끈매끈한 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밀가루로 만들었거든요. 예. 이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이게 들어왔고, 그리고 한국전쟁 거치고 우리 60년, 70년대에 분식장려 운동 때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국수 이름이 무슨 고기국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마치 고기가 여기서 제주도에서 고기는 무조건 돼지고기. 돼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가보시면 유명한 식당을 가보시면 국수 위에 꿈이라 그러죠. 고기가 올라가 있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옛날에 한평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그 비빔밥 같은 데 보면 소고기 비빔밥이 있거든요. 예.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거를 다 비벼서 먹느냐?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위에 있는 고기는 반 정도는 술 안주로 먹었습니다. 아. 그 20년, 30년대에 보면 한평에서 소주 드시는 분들이 한평 소주에다가 그걸 밥 먹고 나머지를 해장으로 비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 먹고 해장하고. 아, 식사하시면서 그렇죠. 반주 삼아 안주까지. 예. 그래서 고기국수집 가면 굉장히 유명한 집들을 가보시면요. 예. 저 같은 중년의 남자들이 그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아. 속도 채우고 막걸리가 별로 안 취하잖아요. 제주도의 막걸리는요. 딱 한 군데 공장이 있는데 예.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듭니다. 아스파탐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제주 분들이 어떤 영혼의 음식 아니면 뭐 그 중장년을 위한 어떤 뭐 그런 음식이기도 메뉴. 해서 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메밀면에서 밀가루면으로 바뀌게 된 좀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920년대 사실 밀가루는 기록이 19세기부터 나오는데 제주도에 예.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죠, 보니까. 그죠? 근데 그 20년대 되면 일본이 이제 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 해산물이 되게 좋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일본 분들은 국수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해병 이후에 이제 밀가루 원조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문시장에 가면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 있는데 50년, 60년대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밀가루 공장들이. 그래서 그 공장들이 나오면서 이게 사실 밀가루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굉장히 좀 간편하기도 하고 가격 싸서 서민들의 음식으로 최고가 되면서 이렇게 돼지국수가 일상화가 되는 거죠, 보니까. 예. 국수하면 일단 면과 육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면 말씀은 들었으니까 육수는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멸치 육수가 아니라 고기 육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나요? 근데 기본은 이제 시작한 거는 당연히 돼지고기 육수로 시작을 했고요. 예. 근데 지금 멸치는 60년, 70년대 중반 이후에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특히 70년 초반에 호남에서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제주도는 호남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때 한 3만 명 정도가 동문시장 주변으로 쫙 모여듭니다. 이분들이 와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돼지고기 국물이 좀 약간 먹기 힘든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예. 그래서 외집 분들이 이제 오면서 멸치 육수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멸치 육수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있던 돼지국수는 제주 분들은 항상 먹던 음식인데 예. 이 멸치 육수는 외부 분들이 들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런 돼지국수의 상업화 과정은 멸치 육수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멸치 육수를 하는 집, 그 다음에 반반 섞는 집, 그리고 고기 국물만 하는 집, 그리고 또 하나 사골 국물만 하는 집. 그러니까 사골 국물을 하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탁하죠. 근데 고기 살코기만 내면 국물이 맑습니다. 네. 곰탕처럼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멸치 육수를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노란 게 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멸치 섞은 거 알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멸치 육수에다가
돼지국수 섞은 게 제일 좀 맛있더라고 보니까. 예. 이제 제주 하면 흑돼지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왜 제주에서는 이렇게 돼지를 활용한 요리들이 많아진 걸까요? 그러니까 제주를 현상하면 떠올리는 몇 가지 그 식재료들이 있는데 일단 제주도는요 화산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식재료를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쌀도 너무 어렵고 쌀도 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작물은 뭐였냐? 콩하고 메밀입니다. 네. 그래서 콩으로 만든 음식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콩이 쭉 있는 거고 당연히 뭐 소 같은 거 옛날에 있었지만 아주 귀했고 예. 주로 집집만 돼지를 길렀기 때문에 그 돼지를 먹는데 그래서 제주도 음식 문화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잔치와 장례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왜냐면 그때 거기는 제주도는 한 번 잔치하면요 몇 명 오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2,000명씩 옵니다 보니까. 네. 한 집안에서 잔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이 부조금 낼 때도 있잖아요. 축의금 낼 때도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1,000원 냅니다. 1,000원.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 다 오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집단적인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줄 때 고기를 구워 먹으면 너무 조금만 먹잖아요. 예. 가장 많이 먹는 게 뭡니까? 삶아 먹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도감이라는 사람이 도감. 도감이면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신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괴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괴기반. 그게 뭐냐면 요만한 접시에 돼지 수육 한 점, 그다음에 마른 두부를 둔비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피순대를 거기는 수애라고 불러요. 수애. 그거 세 개를 딱 주는데 그거를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딱 공정하게 받게 돼 있어요. 어린이도 어른도 그걸 딱 하나씩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 남은 물을 뭐 합니까? 남은 물은 모자반을 넣고 끓입니다. 그게 유명한 몸국인 거죠, 보니까. 예. 그죠? 근데 이 몸국 보면 약간 냄새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외집 분들은 처음 먹으면 좀 힘들어 하시는데 제주 분들은 그 당연한 것들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몸국에 고기 국물이 이제 상업화되기 시작하면서 돼지국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화 과정은 70년대 이후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 음식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식당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국이라는 거 모자말로 몸국이 이제 상업화되면서 아까 말한 외집분들과 결합이 되고 밀가루 문화가 들어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것들이죠. 이렇게. 네. 자, 이제 제주 고기국수의 면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흔히 말하는 육지국수보다는 좀 굵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처음 가서 너무 놀랐는데 예.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공장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거의 중면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국수보다 소면보다는 훨씬 두꺼운데 네. 그걸 왜 쓰냐? 사실 여기는요. 이 국수에 따뜻한 국수에 오래 담아도 퍼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중국 음식에 먹는 그 면들은 짜장면 먹을 때 색깔이 노랗죠. 예. 그건 소다가 들어간 것들이에요. 네. 근데 그게 들어가면 면이 찔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 우리가 40분, 50분 기다려도 먹으면 쫄깃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 소다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 색깔이 하얗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빨리 풀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쫄깃한 게 먹는 게 아니고 여기 국수는 쫄깃함보다는 이거는 부드럽게 끊기는 식감. 먹다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요. 싹 씹히죠. 심지어 목구멍으로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보니까. 예. 아, 제가 너무 과장됐나요? 아닙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제주도 하면 또 돈베고기라는 메뉴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제 이 국수집에 가면 이게 많이 파는데요. 돈베가 뭐냐면 도마의 제주도 방언이에요. 그렇죠. 도마. 방언인데 사실은 고기를 이렇게 숭성숭성 썰어주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주시 쪽이 아니고 서귀포 쪽에 다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 분들은 이런 얘기 미안하지만 제주시는 하나의 어떤 관광지, 외지인 이런 곳들이고 진짜 대주는 서귀포에 있다. 아. 그래서 서귀포에 가면요 돈베고기집들이 꽤 있고 돼지갈비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문화는 가장 발달한 데가 어디냐? 서귀포. 남쪽이죠, 보니까. 예. 제주도는 이렇게 이쪽으로 자르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밑에 쪽들은 이제 주로 이제 원주민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가로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가로세를 몰랐네요. 우리. 네. 근데 사실은 이 돈베고기를 먹으면 돈베고기가 제주도 고기는요. 제주 돼지는 화산 안반수 먹고 자라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고기가 쫄깃해요. 근데 지방 더 쫄깃해요. 냄새가 없죠. 우리가 그 화산 안반수로 만드는 우리 많이 먹죠 생물. 예. 그게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 예. 그게 안반수에서 나는 단맛인데 돼지도 똑같이 먹습니다 우리랑.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아주 아주 쫀득한 맛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 진짜 음식 문화를 알려면 뭘 먹어야 되냐? 돈베고기 꼭 드셔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몸 꼭 드셔보셔야 된다. 예. 그러고 나서 상업화된 돼지국수 드셔보시라. 네. 이게 고기국수. 고기국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이 도마 위에 썰어내는 투박한 음식이지만 하나의 또 대접이 된 그렇죠. 예, 상징처럼 된 그런 메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 세계적인 셰프가 여기 왔다가 예. 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제주도에 그 돼지 돈베고기를 먹고 오. 몸국을 먹었는데 몸국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죽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찐득하거든요. 보니까. 근데 먹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에 왜 찐득하냐? 돼지 국물에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곡물이 뭐라 그랬죠? 메밀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메밀을 풀어놓은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은 국수집에 가면 메밀을 풀어놓은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찐득한데 먹으면 이런 거죠. 예. 아, 나 보양식 먹고 있어? 나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말 인상적인 음식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주 고기국수 3대 맛집 소개해 주셔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일단 지식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식당은 일단 가게 입구를 딱 가면요. 그 간판이 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입구에 거대한 창문에 사람 키만한 글씨가 써 있어요. 네 글자가 이렇게. 예. 그 지로 이렇게 시작하는. 뭐 식당 이렇게요. 식당이 써 있는데 이 집이 돼지국수에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업화된 집입니다. 이 집은 가시면 정말 그 진한 그 육수도 맛있고 하는 그 고기가 너무 두껍고 맛있어요. 이 집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꼽으라면 제가 넘버원으로 치는 집인데 예. 이 집 가면 저 같은 이제 그 아재들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보니까. 아, 방금 말씀하신 이제 예. 안주 삼아, 예. 식사 삼아.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이분들도 오래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맥갈리 쭉 드시고 한 잔 드시고 고기 몇 가지 집어 먹고 국수 후루룩 먹고 착착 가시는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원형이 남아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저는 저 돼지국수 드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시에 있는 그 오르 시작하는 집이 있어요. 오르 시작하는 집. 이 집은요 제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줄이 너무 긴 거예요. 힘들만하네요. 한 시간 넘게 제가 몇 번 서봤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는 육수가 맑아요. 예. 그리고 돼지 국물 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무슨 얘기입니까? 살로만. 그렇죠. 그런데 처음 먹는 분들은 이 집 가면 좋습니다. 오. 그렇죠? 네. 냄새도 별로 없고. 사실은 제가 제주의 유명한 그 요리 연구가하고 제가 서울에서 식당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예. 차린 적이 있는데 서울 분들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냄새를 그분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이 육지 분들은 그 냄새를 잘 힘들어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직 입문제형으로는 오르 시작하는 집이 제일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집은 요즘 이제 가장 인기 많은 집입니다. 예. 제이로 시작하는 집이 있는데요. 여기는 멸치하고 고기국수를 딱 섞은 집이에요. 네. 여기 지금 하시는 이게 뭐 말 그래봤자 그게 아니에요. 그 멸치 육수의 그 단맛과 돼지 육수의 그 감칠맛 있잖아요. 네. 여기 결합이 딱 붙어 있어요 보니까 한 번쯤 붙어 있어가지고 잘 먹으면 여기는 호불호가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한 두 집은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 집은 토박이들이 좋아하고 두 번째 집은 외지인들이 좋아하는데 이 집은 다 찬성할 수 있는 네. 그런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고기국수 한 그릇이 제주의 역사 그 자체라는 말과 함께 제주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메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마무리를 좀 해주실까요? 여하튼 제주 가시면 꼭 한번 이 소울푸드 같은 음식을 드시되 아까 말씀드린 그 돈베고기랑 같이 드시면 아마 더 이렇게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네. 장례식장 가서 제가 이걸 먹었었는데 슬픈 자리잖아요. 네. 음식이 더 맛있는 거예요. 슬프게도. 제주 장례식장이었나요? 네, 갔는데 맨날 갔다 왔거든요. 그만큼 음식이 참 맛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식탁 위 인문학 오늘은 제주 고기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